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자매방송 정치팩토리 100.3 진행을 맡은 정치공학자 강승복입니다. 오늘 미남 정치 해설가 이태인과 스마트 정치 분석가 이도훈씨, 그리고 특별 게스트 최건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시험 방송이며 지하 방송이지만 언젠가는 보다 나은 미래 사회 건설을 위해 분투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제로 곧 내년 봄에 있을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동남권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게스트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울통의 이태인이 지하방송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울부경의 민낯을 함께 낱낱이 정말 밝혀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울산의 다양한 언론사들이 어떤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가 PD의 노예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여기 지하방송까지 끌려와갖고 한마디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나울통에서 하지 못하는 말들 를 여기서 다 털어놓고 저희가 뒤도 안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최건 변호사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수식어를 붙여주셨는데 저는 애매해서 그런지 수식어를 안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울산의 미래라던가 울산 남구의 미래. 남구의 미래. 울산 남구의 미래. 감사합니다. 네. 저 아침에 구치소 접견 갔다 왔는데 마이크 조금만 더. 예, 구치소 접견 갔다 왔는데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저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앞에 수식어를 나중에 김 PD한테 따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네, 그러면 그 수식어로 제가 앞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장 재선거입니다. 전 청장이 이제 뭐 개인 비리 혐의로 선거가 이제 네, 이제 탈락됐다 표현해야 되나? 그냥 이제 해임된 거지. 해임. 상실. 상실. 예, 맞아요. 남구청장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혹시 뭐 각 당에서나 아니면 큰 당에서 혹시 뭐 후보자들 얘기 나오시는 분들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나울통에서 직접적으로 밝히신 분이 계시죠. 이미영 시의원님. 네, 이미영 시의원께서 아마 일단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역 시의원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울산 지역 언론사에서도 많이 이제 초점이 되어 있고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말을 잘하시는 분인데 아직 우리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는 조금 시장 조사가 필요한 것 같지만 일단은 유일한 여성 후보자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민주당에서 또 다른 인물들이 어떻게 나올지 대해서 좀 향배하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후보 나오시나요? 예, 우선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아닌데 지금 제가 12월 9일자 경상일보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네. 지금 여기 예상 후보자로 거론되시는 분이 우선 심규명 남갑 지역위원장님 네. 신규명 위원장님은 또 나오신대요? 신변선이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박성진 남울 지역위원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송병기. 이분은 제가 봤을 땐 경선부터 탈락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르죠. 아니 작년에 그 울산에서 그렇게 죄를 좀 뿌리셨는데. 네, 야, 우리 지하 방송에서 너무 막 나가도 되는 거지? 몇 분만 이름 더. 네. 박순환 울산 시설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한 이미영 시회 부의장님, 그리고 김지훈 전 시당 수석 대변인, 이재우 전 시당 을지로 위원장, 이경원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잠깐만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해서 주세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밖에서 자꾸 시그널을 줘가지고.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서동욱 전 남구청장, 그리고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그리고 안수일 시의원님이요. 예. 이면철 변식용 전 시의원님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보당 같은 경우는 김진석 시당 정책위원장님, 조남의 남구지역위원장. 한숨 쉬어. 네, 계속 하시죠. 네. 아니요.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민호 노무사님이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방금 그 예. 기사를 찾아봤는데 예. 예비 후보군 중에 공직자의 경우 내년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라고 예. 적혀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다 표를 던지고 나올까요? 아니면 정말 당에서 누군가가 밀어주시는 분이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은 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명 시의원님이 있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술시 의원님 네. 계신데 네. 사실 당 입장에서는 현역들이 좀 출마하게 되면 사실 좀 부담이 있죠. 왜냐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뭐 글쎄요. 근데 뭐 조율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네. 단독으로 이렇게 하시긴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저번 남구청장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당 내에서 이제 그때 민주당이 한 7명 나오고 네. 예. 7명 나오고 결국은 그 선거 과정에서 뭐 비리가 있다 뭐 우리 뭐 그 공천에 뭐 불만이 있다 이래갖고 뭐 항의하시고 항의 예. 시위도 네, 하시고 시위도 천막 시위도 하시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그 김진규 천장님께서 그 항의 시위 같이 하시다가 잠시 또 밖으로 나왔더니 이제 뭐 후보가 됐다는 말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있긴 하셨는데 진규 선배 죄송해요. 맞네. 연대 선배야. 내가 말을 못하겠다 야. 어쨌든 아마 그 이번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남구청장 지금 중량감이 좀 많이 떨어지죠. 네, 제 생각도 그런 게 어. 시민들이 많이 모를 뿐더러 특히나 재선거나 보궐선거는 더욱더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흥행할 수가 없는 구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남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메인 이벤트가 두 개가 그렇죠,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뭐 그냥 울산시장 선거도 아니고 네. 청장 선거가 되놓으니까 물론 이제 울산 남구가 거의 뭐 부산으로 치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해운대구 정도. 해운대구 정도의 네. 느낌이고 서울로 치면은 종로의 거의- 느낌인데 여기는 거의 메인 이벤트들이 붙는 데인데 이 지금 등장하는 메인 이벤트들도 약간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왜 들고 훌륭하신 분들 많지 않으세요? 훌륭하신 분들 최고 변호사님은 이거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민주당 같은 나는 경우도 어차피 정치할 생각도 없고 정치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외부에서 그냥 입으로만 털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신규명 변호사님 정도. 왜냐하면 이제 자주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이름에 오르셨던 어, 그분. 모두 근데 이번에 과연 나올까?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카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카톡 기다리기도 네. 하고. 그러면 서동욱청 남구청장은 좀 어떤가요? 나오신 게 거의 뭐 확정적이죠. 확정. 갑자기 페이스북이 활발해졌고 그리고 따르는 청년들께서 그분을 리그램 한다고 하죠. 혹은 네. 다양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많이 퍼다 나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딱 그때 느꼈죠. 준비 중이시구나. 뭐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래도 가장 조금 그렇죠, 유력하지 않나, 유력하죠. 뭐 이런. 그러면 저는 정말 몰라서 안수일 시의회 부의장, 뭐 임현철, 변식룡 이분들도 원래 정치계에서 좀 유명하셨던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 내에서? 예. 약간 뭐 치적이라든지 뭐 업적 이런 거 혹시 있나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그 다들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고 네. 다 정치 오래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다들 지금 민주당 후보군들이나 국민의힘 후보군들 같은 경우 그리고 후보자님들 같은 경우 정치를 오래 하신 다들 훌륭하신 분인데 네. 조금 신인들이 등장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데 신인들이 등장하면 결론적으로 흥행 자체가 실패하니까 예. 그리고 울산 정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신인들을 키우질 않아요. 이거 뭐 어떻게 까는 걸지 모르겠지만 송철호 시장님도 최고 변호사님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 시민들을 안 키운다는 말에. 그렇죠. 뭐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사실 그 키울 만한 능력이 안 돼서 그런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마이크 꺼졌을 땐 딴 얘기했죠.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지. 근데 저는 사실 그 차원을 떠나서 조금 그분들이 당선 여부를 떠나서 좀 신인들이 등장해서 기존에 등장하지 않았던 얘기, 네. 새로운 정책 이런 것을 사실 조금 내놓고 좀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사실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조금
되는 인물 중에서 순수 신이 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 사실 구청장 선거 일반적인 구청장 선거들을 보면은 특히 울산 남구가 좀 심각한 게 거의 대부분의 이때까지 보면 인물 선거였고 네. 정책 선거인 적이 거의 없었던 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까 그래- 종로라는 표현 하셨고. 예, 거의 뭐 정책이라고 특별하게 나오는 것도 없고 지난 우리 김진규 처장님 페북에 방구대 안각화만 열심히 외치다가 가셨는데 저희 방송 나오셔서도 열심히 얘기만 하셨죠. 네. 관광 자원만 열심히 이야기하시다가. 특별히 이런 걸 뛰어넘는 예. 뭐 남구만의 뭔가의 정책을 어떤 뭐 남구를 뭐 더 살기 좋은 도시나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게 저는 보이지 않았던 게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남구청장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서동욱 전 청장 같은 경우는 동굴 피아라 색창 냉동창고, 그리고 김두견 정 청장께서는 고래고래만 외치시다가 네, 고래로 끝나셨죠. 어쨌든 남구청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를 내세울 게 없으신 건지. 그 지난 그 남구 을이었나요? 감이었나요? 예비 후보 어떤 분? 어떤 분 말씀? 아, 예. 저요? 로서 한 아, 말씀. 저 공약은 되게 참신하지 않았다. 아, 좋았습니다. 좋아요, 좋았는데. 저는 제가 기억나는 공약 중에 하나가 외국 대학 분교를 사실 유치한다가 사실 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실 이건 제가 한 10년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그 인천 송도를 가보고 사실 송도에 그게 외국 대학 분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분들이 1, 2년 동안 여기서 국내에서 하고 또 1, 2년 동안 외국에서 수학하면서 또 많이 좀 국제화된 감각을 익히게 되고 그리고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표로는 연결이 잘 안 되지 않나. 근데 이 정책이 정말 유의미한 게 뭐냐면 울산은 대학에 대한 갈증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정책이라 봤고 저는 사실 왜냐면 보통 항상 대학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 한 게 뭐 부산대학 캠퍼스 유치한다. 이게 사실 말이 다 안 이게 되죠. 공연물이고 그렇죠. 제가 기억나는 20년 전 중에 하나가 20년 중에 어떤 한 분은 제 기억에 모 서울 사립대학 명문 사립대학 분교 유치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디예요? 제가 사실 그때 그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아 그냥 정말 공연부리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왜 유치를 해야 되고 유치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하는 게 사실 그렇죠. 중요한 네, 거지. 맞습니다. 학교만 유치한다 사실 이거는 맞아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근데 울산에 있는 대학이 울산대, 유니스트, 네. 조금 더 넓혀보면 추대보건대학까지, 울산과학대까지. 울산과학대까지 네.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요. 사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웃긴 기사를 봤는데 통신사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뉴시스에서 기사를 봤는데 아 그거 삐처리 하자. 어떻게 하려고? 울산에 모 대학 코로나 발생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다들 댓글이 울산에 대학이 몇 개 있냐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한 다리만 걸치면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굳이 그렇게 처리를 한 거 보면 아 이게 뭔가 모종의 커넥션이 있구나도 생각이 들었지만 울산에 대학이 너무 없구나. 너무 없죠. 네, 너무 그래서 없죠. 정말 추정이 바로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대학에 관해서는 지역 산업이랑 연계해서 그런 과를 만들면 수소면은 수소 관련된 과, 뭐 해양 관련된 과는 있지만 아직까지 뭐 수소에 대한 과는 없잖아요. 그런 걸 해양 대학을 유치하면서 왜냐하면 해양 대학이 지금 이제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해양대를 차라리 울산으로 이전시키고 그런 해당 과를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정책화해서 만들어내면은 나쁘지 않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에 해양대학이 하나 있긴 있죠, 한데 예. 전라도에 하나 있었나요? 목포 해양. 목포에 하나 목포, 있고. 예. 목포 도선대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부산 해양대가 워낙 뭐라고 해야 되나 유서가 깊은 좀 대학. 전통적으로. 예, 예. 그거는 뭐 옮겨온다는 거 조금 쉽지 않을 거고 네, 결국은 부산은-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허가를 안 내주니 그렇죠. 네. 아, 그럼 처음에 그 공약 내셨을 때는 어느 정도로 규모를 생각하셨던 건가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칼리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그 지금 부지상 유니버시티를 사실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 영어를 쓰는데 종합대학을 유치하기는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제약도 많기 때문에 네. 우선은 좀 물꼬를 트자는 차원에서 사실 칼리지 정도로 그리고 그 제가 뭐 또 얘기하자면 이거 제가 이게 다 지나간 얘기지만 네. 그 사실 그 제가 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울산이랑 지금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미국 포틀랜드다. 아시다시피 그쪽은 IT나 이쪽이 좀 강한 도시다. 그래서 네. 이게 산업의 다각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러니까 IT 관련 강한 도시고 또 그쪽 대학들이
그쪽에 강한 좀 분야가 많은데 이런 관련해서 산업의 다각화나 이런 거를 뭐 중공업 위주의 산업을 다각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쪽을 유치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선이 되면 여름에 가서 제가 포틀랜드 주립대에 가서 총장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당선돼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예. 앞으로 남구청장이 어느 분이 들어오시든 그런 공약은 함께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인가요? 예, 그럼요. 근데 사실 그거 사실 좀 예산이나 이런 게 그 구만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뭐 저 얼마든지 앞으로 나오실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이 제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뭐 각주로 뭐 각주로 최건 뭐 최건 변호사가 언제 공약이다. 예. 이런 식으로 최건 선점 뭐 이렇게 그리고 제가 방금 또 선호국 전 남구청장 기사를 보니까 새창 냉동창고 사업 위법이 이게 걸려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서동욱 전 청장님이 나오셔서 예. 당선이 돼도 바로 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사실 답변하기는 조금 혹시 뭐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근데 모르겠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는 고발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네. 무혐의인 경우도 많고요. 사실 그냥 뭐 또 고발 내용이 진짜인 경우도 있지만 단순 정치 공세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거기서 알지는 못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후자에 가깝지 않은 생각을 최건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후자에 가깝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쨌든 당선되고 봐야 돼.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당선되고 봐야 돼. 그러면 혹시 당내에서는 당내 경선 날짜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나요? 근데 아직 지금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그게 조금 불투명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사실 조금 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구청장 선거도 그렇고 예전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딱 이 몇 월 며칠 딱 이 로드맵 이게 잡혀 있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쪽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야당이 이제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직까지 조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스템 자체가 네. 아직 조금 못 갖춰 있다는 게 사실 뭐 자인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아니요. 되게 나올 통해서도 이렇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 섭외를 하려고 하면은 네. 연락 드릴게요 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랄까 뭐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혹은 누구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연락드릴게요 했는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안 갖춰져 있어서 두 달 동안이나 연락이 없는 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굳이 핑계를 댄다면 사실 그 탄핵 때문에 사실 시스템이 많이 무너진 게 있죠. 탄핵 네. 때문에 여러 가지 그때 갑자기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가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 그렇죠. 시스템들이 많이 무너졌고요. 또 네. 거기 계셨던 분들이 뭐 좀 이렇게 처벌받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좀 붕괴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못 갖춰진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지금 이제 갖추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온 건데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거기 대해서는 제가 사실 뭐 드릴 말씀은 없고 네. 마이크 꺼졌을 때 되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잘 되기 위한 진통이 아닌가. 네? 네. 아니, 뭐 제가 얘기해도 전 대답을 참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진통이 아닐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은 약간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시스템이 정확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솔직히 선명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좀 움츠려들고 자기네들이 이제 개선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너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진행되지 않는가. 좀 안타깝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를 지금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개혁적이고 과거 청산을 사실 하려고 하는 거고 네, 맞아요. 조금 그래도 최근에 비판적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선명 야당이냐 뭐 실제로 홍준표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뭐 이중대다 이런 네. 얘기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을 조금 더 넓혀서 부산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예. 부산에도 지금 현재 후보군들이 조금 계시는데 뭐 다들 한번 좀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 쪽이나 한번 알려주시죠. 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력한 카드 박형준 카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현주, 네. 반민식, 네. 그 다음에 오순철, 유재중, 이진복, 정성하, 그 다음에 조규재. 그분이 등판하시나요? 조규재 그분께서 등판을 하신다고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혜영 의원 안 한다고. 네. 지금 또 누구지? 그 누구냐?
김영춘 사무총장. 김윤천 사무총장님은 지금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하셨고. 예. 최근 기사를 보니까 오늘 새벽인가 네.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을 확정 지어주면 나가겠다. 아, 라는 무슨 말씀을 무슨 하셨던데. 그런 조건부를. 예. 어쨌든 그 예. 진보당 같은 경우는 노정현 네. 있고. 음.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사실 부산 보면은 부산 솔직히 내가 이제 그냥 다 말해 보면은 박현준 나오면은 그냥 끝나는 판 아닌가?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워낙 당의 힘도 있고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나오게 된다면 뭔가 뭐 투표율도 낮아지고 결국에는 뽑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 일단 박현준 교수님이 방송으로 쌓은 이미지가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진보 측 이제 그 이때까지 뭐 부산 시민들의 진보 측도 있겠지. 진보 측에서의 이미지도 상당히 좋은 네, 걸로 맞아요.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나오면은 거의 게임 끝났다라고 말을 해도 물론 뭐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선거는 뭐 생물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MB 카카가 나왔을 너무 MB맨이어서 저는 네. 그것도 MB, 본인의 그러니까 이제 MB의 길로 가지 않을까. MB 카카가 그때 했던 대선과 똑같은 길로 가지 않을까. 나는 그런 느낌도 있어. 근데 박현준 교수님이 약한 거는 당내에 세력이 없다는 그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당내의 세력이 박현준 교수를 물론 이제 지지율이 너무 높은데 네. 안 밀어줄 리가 없지. 근데 이게 지지율이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이제 세력 구도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뒤에 등파다 이현주나 뭐 기타 등등이 나온다. 기타 등등에. 네. 아, 죄송해요. 기타 등등이 돼서. 다 훌륭하신 분들. 어차피 지하 방송이니까 아니야. 나막 나와도 되잖아. 그리고 부산 시민으로서 그들을 평가할 때 가능합니다. 정치할 거 아니잖아요. 나 정치할 거 네. 아니야. 어차피 올라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어차피 쪽으로 올라갈 생각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지금 이때까지 부산이 민주당한테 준 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맞더라고요. 이게 탄핵 때문에 팍 올라간 게 아니고 네. 이게 그 오시장 네. 네. 전- 오시장 전 오시장 네. 오시장이 막판에 그게 터져서 당선이 된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져온 민주당이 그렇죠. 다져온 예. 길이지. 근데 이게 한 번에 드러난 게 아니고 다져온 표심이기 때문에 박형준 같이 메인 이벤터가 아닌 이상은 그 다음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박형준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다른 사람이 나왔다.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게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동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신 게 근데 이게 박현준 교수의 이 장단점 중에 하나가 뭐 장점이야 사실 또 과거에 학생 운동도 하셨고 사실 네, 좀 네. 여러 가지 좀 전력이 있으시고 또 네. 제일 큰 장점은 이 이미지가 사실 그렇죠. 썰전 같은 데서 네. 논리적이고 맞아요. 차분한 이런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어필을 하는 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당내 입지 기반이 적다. 그게 딱 연상된 사람이 이거는 뭐 사실 좀 결례일 수도 있지만 박찬종 전 의원이 예전에 그렇죠. 서울시장 예. 오랜만에 들어보네. 예. 근데 아니 열심히 나오시던데. 근데 열심히 그분 TV에 같은 경우는 나오시는데? 96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96년 당시에 서울시장 그 후보 중에서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네. 그 당시에 그렇죠, 1위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CF 광고도 찍고 찍을 네. 정도로 아. 그 당시 무균질 우유 그렇죠, 그렇죠. 저 우유를 안 좋아해서 안 사 그렇죠, 먹었는데 그렇죠. 무균질 우유에서 사실 CF 광고까지 하실 정도로 굉장히 그 대중적 인기가 높으셨는데 당내 기반이 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잘 하시겠지만 그 전철을 한번 그런 전례도 있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우리가 항상 이제 그 당내 기반이 없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봐왔잖아요. 네. 네. 아주 가깝게는 안철수부터 시작해서 아, 네. 그다음에 문국현 이런 라인들 쭉 가면은 그 사람들은 물론 평가는 좋았지만 결국 그 기반이 안 받쳐주면은 네. 결국은 자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 네. 그 울산의 최건 뭐 이런 사람.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시죠. 기반이 약해서 아 제가 감히 발언을 해도 되나 안 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니 태인 씨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장능희 이사장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이렇게 그래도 당원 네. 활동을 하고 네. 예. 음. 그 당시에 한 3개월 아니, 요즘 됐으니까 기반이 요즘 장능이 너무 많이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친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 친하고 아.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아마 김종인 비대위가 물론 이제 아까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거지만 이게
저 오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그 뭐고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아. 이게 그 이렇게 내부에서 흔들어 버리면은 원래 김종인 비대위가 원래 내년 보궐까지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중간에 만약에 엎어지면은 아. 그러면 결국은 당 내에서 세력 싸움이 될 거고 네. 세력 싸움이 되면 사실 김종인 비대위가 있으면 박형준을 찍을 수가 있을 거라 저는 네. 봐요. 음. 사실 김종인이 맞아요. 그냥 새 얼굴이다 하면서 밀어줘 버리면은 되겠지. 네. 네. 안 돼. 근데 만약에 그게 엎어져 버렸다. 그럼 박형준 교수로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맞네. 공천룰을 어떻게 하느냐. 예. 공천룰을 만약에 여론조사를 해버리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박형준 교수가 올라갈 어. 확률이 훨씬 높죠. 헐 높죠. 여론조사 100%를 해버리면은 물론 여론조사 100%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옛날에 그 슈스케 방식 그렇죠. 예, 그런 진행되려고. 방식으로 일단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보통 ARS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100% 제가 겪어보니까 100%가 아닌 게 사실 이게 그 이것도 사실 이 우리나라 정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다 조직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전화 받아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100% 국민의 여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당해보신 사람의 실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거니까 이게 다 조직을 딱 해서 전화 오면 받아라 이렇게 다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이건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국민의 여론을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랑 또 결과도 꽤 틀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실 그리고 이런 것도 조금 만약에 100% 여론조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을 묻는다는 것도 꼭 바람직하지만 않은 것이 어느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당의 뭐 몇십 년 당원들도 있고 네. 그렇죠. 그 당을 위해서 지지하고 뭐 그 당비를 납부하고 이런 네. 당원들도 있는데 왜 그런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반 관심도 없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이랑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랑 왜 똑같은 한 표가 되냐 아, 이것도 그렇죠. 사실 문제가 되죠. 가중치를 두는 방법도 뭐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예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열린 우리당을 할 때 네. 100% 당원하겠다 예.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그때 그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조금 그 당시에는 더 말할 좀 네. 더 그랬죠. 그러니까 네. 사실 굉장히 참신한 생각이셨고 굉장히 좀 이상적인 생각이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 이제 좀 주제를 돌려갖고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보궐선거를 이제 각 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를 네. 볼 수 있는 거 예비 후보를 이제 보면은, 그렇죠. 얼마나 등록을 했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민주당은 한 명도 없고 아 민주당은 그냥 다들 지금 간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왜냐면은 이게 가덕도 신고하기라는 호재도 생겼고 네. 그다음에 뭐 호재라는 게 가덕도 신고함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게 어. 민주당에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가덕도밖에 없어요. 솔직히 오거돈 전 시장은 우리가 죄송합니다라고 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네, 당내 경선 룰을 바꿔버렸으니까 어. 그 룰을 바꾼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 정말 석고대죄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도 그렇고 석고대죄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내 돈을까지 써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포기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서울은 거의 수성할 것처럼 서울은 얘기하죠. 거의 수성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뭐 여론조사 보더라도 어. 1위가 저 박영선 박영선. 장관. 어. 예. 근데 이제 부산은 진짜 이렇게 많이 등록했다는 거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가지고 간다. 예.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등판만 하면은 우리 당 힘으로 그냥 여기는 가지고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실제 여론조사도 그렇고. 예.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조금 사실 제가 왜냐면 오늘은 중립적인 게스트로 네.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국민의힘을 약간 비판을 하자면 지금 이런 현상이 문재인 정부 실정만 사실 의지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이런 모습은 사실 아직까지 좀 안 맞아요. 나타나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정을 했으니까 반사 이익을 지금 얻고 있는 건데 왜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되냐, 왜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이렇게 설득을 밝혀주셨으면 좋지 어.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고 제가 못하니까 나를 뽑아야 된다잖아. 맞아. 항상 그렇게 근데 선거가 유지되지 않았었나요? 근데 뭐 항상 그런 시기이긴 했는데 예, 맞습니다. 물론 차악을 뽑는다고 하지만은 네. 그래도 뭔가 발전적인 방향이라
그렇죠. 내가 어떻게 뭐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10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그냥 혼자 빨간색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부산에 당선되거나 울산에 네. 당선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뭐 당 입장이 조금 배치가 되더라도 그냥 이 정부하고 뭔가를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뭔가라도 얻어내겠다 이런 공약도 없고. 아 예. 선명한 공약이 없다는 거죠. 어. 저기 그 말씀에 대해서 전 굉장히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겠지만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단체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당선된 지자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 지자체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뭐 여당 출신 지자체 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야당 의견이 오르면 또 손잡을 수도 있고 사실 네. 여기서 너무 당파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그러면은 저희 뭐 부산은 아마 한 주 정도 더 지나고 난 이후에 뭔가 좀 내용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부산 정도까지는 일단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네. 혹시나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만든 이유도 그렇죠. 지역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이제 울산 제 생각이에요.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울산은 정말 이제 언론 자체에서 너무 침체되어 있다. 뭔가 이제 받아쓰기의 기사가 너무 많다. 우라카이라고 하지. 예. 그거 표현을 쓰는데. 기사들끼리 그걸 쓰잖아. 우라카이라고. 예,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고 특히나 정치 쪽으로는 뭔가 이렇게 서울이나 전국처럼 이렇게 뒤로 살살 캐는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다들 그냥 발표한 것만 그대로 나타내는 기사가 너무 많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서 생각 따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그 한 일주일치 부산일보하고 국채신문까지 제가 싹 다 봤는데 일면들이 전부 보도자료예요. 네, 맞아요. 일면들이 전부 보도자료고 네. 예전에는 그래도 뭐 부산에는 이제 뭐 부산일보가 약간 조선일보 느낌이라면은 약간 국제신문이 한겨레 느낌이었다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사설들이 그 어차피 사설이라는 건 신문 데스크의 입장을 표하는 거잖아요. 네네. 사설들이 뭐 무색무취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뭔가 여기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시범 방송이잖아. 저는 이거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고민을 했거든요. 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차피 지하 방송이고 저는 시민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대표적으로 코로나19는 당연히 겨울에 대유행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시청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이유로 시립병원을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지정병원에서 해지를 시켜버리고 지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께서는 타 지역에 입원을 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 시립병원 지정 해제에 대해서 제대로 그 후속 기사를 내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시청에서 시립병원을 이제 지정병원에서 해제하였다 끝이고 그 이후에 탐사 보도가 하나도 없는 게 저는 왜 지정이 해제되었는가? 기자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요. 네. 일면에 내는 것이 자기들 신문의 정체성이고 네. 그리고 그러면 결국 뭐 뒷면은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일면에 낸다는 건 자기들의 의사를 드러내겠다는 거다. 자기들의 의사를 드러내서 이것을 자기들이 사회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면이 무색무취하다는 거 그것 신문으로서 기능이 있는 건가? 맞아요. 제가 그 언론사 입장을 약간 저 언론사랑 아무도 관계 네, 없는 네네네네. 사람이지만 대변을 하자면 사실 저도 아는 게 김PD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이 시장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이 언론 그렇죠. 시장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이 탐사를 하거나 좀 심층 깊은 취재를 하자면 사실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조금 그분들도 사실 하고 싶으셔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무조건 정당화 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네. 그런 측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그래서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신문 일변과 사설을 들고 올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거를 이 뒷면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네.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안 된다. 네.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다뤘어야 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그 지역 신문 기자님들한테 정말 죄송을 하지만은 저희가 일단은 조금 더 분발하는 의미에서 한번 까볼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울산 뭐 어느 신문이든 울산 단독을 치면 단독 기사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이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뭔가 이 기자가 이것 가지고 취재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다들 받아쓰기만 하는 거예요. 울산 단독으로 나온 것들도 거의 대부분 우라카이더라. 내가 봤는데 부산도 마찬가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단독으로 취재한 게 요즘은 거의 안 보여. 이게 코로나19 이전도 그랬거든요. 이전도 사실 네, 이게 제 생각은 그냥 정말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자들 사이에서든 어느 언론사든 간에 뭔가 내 눈 밖에 나가면은 너 출입 못해?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CBS에 오래 붙어 있어야겠다. 참. 네, 뭐 선배들한테 죄송하지만 약간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네, 저도 지금 울산에 정확하게 내려온 지 한 5년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울산만에 뭔가 특출한 기사가 없다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이해되는 게 지금 언론사가 이제 통폐합되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울부경 라인에서는 통폐합돼 버리고 또 어디 지역은 없어지고 여기를 뭐 기직으로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솔직히 언론사 입장은 이해가 되나 그래도 확실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도 조금은 받아쓰기가 아니라 좀 더 사실 그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네. 이제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뉴스가 소비가 많이 일어나잖아. 사실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안 나오고 네. 사실 그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각 개별 언론사 신문에 들어가지 않는 케이스도 네. 많아. 그렇죠. 맞아요. 들어가도 광고가 덕지덕지 아, 팝업으로 너무 뜨기 심해 때문에 광고. 들어가기도 싫고.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고민이 필요해. 자기들도. 그렇죠. 왜냐하면 네이버 메인 상단에 한번 띄우고 나면은 거기에서 클릭수로 나오는 광고 수익이 얼마나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메인 상단에 띄울 수 있는 하나의 특종. 네. 아니면 정말 기획 기사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렇지. 네.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기획 기사로 개발을 하든지. 네. 그래서 지역 신문만의 이제 한계를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역색을 제대로 입히든지. 네, 그 어려운 걸 저희 나울통이 카카오 페이지에 전면에 내서서 네. 갑자기 그런데 누가 읽고 있어? 결국 이 말 하려고 사실 근데 알아. 보여주려고 이까지. 솔직히 내가 지하 방송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나울통 조회수 얼마 돼? 예, 맞습니다. 나울통은 노컷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김 PD한테 듣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데. 김 PD는 되게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조회수 이래갖고는 안 돼. 이게 지역에 약간 한계성이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기자들이 좀 기사를 깔끔하게 써주거나 좀 그 뭐 요즘 말로 좀 뭔가 선명하게 써주면 어떻게든 지역 신문 다 찾아 들어가서 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 메인 중앙에서 이제 다루지 않는 네. 울산만의 특색, 네. 울산만의 문제점, 아니면 부산만의 특색, 네. 부산만의 문제점, 아니면 경남만의 특색, 경남만의 문제점.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부동산 할 말이 엄청 많아. 할 말 엄청 많을 거거든. 그렇죠. 사실 지금 부산 어저께 조정구역 다 지정됐어. 네. 울산도 중구 남구 울산 다 되는구나. 중구남구 됐어요. 그런데 울산은 중구남구만 돼야 되냐? 아니죠. 울산도 북구까지는 들어가야 되거든. 사실 내가 지금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올해 초하고 지금하고 동구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1, 2억이 뛰었어. 북구 2억 뛰었어. 아파트만. 네. 주택은 아니지. 네, 주택은 그 아니고. 아파트만 뛴다는 게 무슨 의미냐? 결국은 사기 편한 거, 네. 네. 팔기 확실히 편한 거. 팔기 편한 거, 확실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럼 결국 투기 세력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분명히 제가 지난번 뉴스를 봤을 때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외부 세력이 산대요. 네.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대한 후속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세력들은 찾지는 못하고 그냥 그렇게만 한 줄 띡 하고 뉴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가 그 뭐 정책적으로 이게 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지역적으로 이제 뭔가를 언급을 해서라도 이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제 잡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비판을 그렇죠. 하든가 아니면 그게 뭐 투기 세력이 어떻게 오는지 그런 것도 뭐 바로 현장으로 뛰면 바로 갈 수 있잖아. 부동산 가면은 바로 취재 가능하잖아. 네, 근데 뭐 다들 앉아서 이제 노트북만 두들기고 있는 거죠. 특히나 정치, 뭐 울산 정치도 다들 그냥 노트북만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만 쓰면 되고. 우리 김 PD 시청 못 들어간다며 이제. 명함. 시청을 너무 건드려가지고 네, 다른 명함 해야 들어가죠. 되지 않아? 그러니까 솔직히. 최소한 언론사라면 뭔가 이
기관에서라든지 깊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도 싶거든요. 이 정말 이 뭐라 그 어떤 기자가 이야기하던데 상당히 나는 연애하는 감정으로 기간하고 같이 한다고 서로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고 네. 서로 뭘 가지고 하면서 그 가까이 지낼 때는 가까이 지내서 그렇죠. 전부 빼오고 멀어야 될 때는 확실히 멀어지고 네. 다시 가까워지고. 근데 어차피 사람 사는 인생이 그런 거잖아. 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귀찮고 피곤하잖아. 연애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많이 피곤하신가요? 전 너무 행복합니다. 전 너무 나도 뭐 행복해. 너 왜 그래? 각 사모님들이 안 들으셔야 될 방송 아닌가? 안 들을 거야. 우리 마누라 내 방송하는 거 안 좋아해.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면 네. 근데 어쨌든 울산의 M땡 방송, K땡 방송, U땡 방송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자료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자꾸 뉴스로 송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제가 유튜브로 각 그 울산 방송사 3사를 다 보는데 다 내용이 똑같아요. 심지어 순서도 똑같고 도대체 왜 이런 행태가 발생되는지, 왜 본인들의 언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주구절절 보도자료 인용하고, 그게 저는 3사가 똑같은 게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3사가 3사가 심지어 같은 자료 화면을 쓰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보도국장들끼리 따로 뭔가 카톡방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이거 너무 근데 저는 3사를 사랑합니다. 근데 근데 어쨌든 사실 너무 나는 UBC의 프로그램 중에 그나마 볼만한 프로그램이라는 게 돌직구. 네. 돌직구는 그래도 그 뭐고 울산의 문제점을 자기들이 취재하는 쪽으로 가긴 하는데, 네. 근데 KBS나 MBC나 그런 게 있냐? 그러니까 K나 M은 저희가 뭐 서울도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돌직구는 MBC랍니다. 미안해. 돌직구는 MBC였구나. 죄송해요. 네. UBC 뭐해? K나 M은 항상 그런 말이 있어요. 정권 바뀌면 정권 입맛대로만 간다.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 시장님이 이제 저쪽 당이시니까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입맛대로만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네, 그게 시민사회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그리고 같거든요. 그 K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 울산이 아니라 로테이션 네. 사실 네. 그러니까 좀 한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죠. 기자님들께서 또 있다가 또 올라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한 게 사실 이것도 딱 뭐라고 말씀드리면 뭐가 좀 비용 문제가 있지만 자체 제작하는 게 사실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로컬.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냐면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냥 틀어놓는 분도 있지만 울산만의 이런 걸 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로컬 관련해서 그게 뭐 부산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 어느 정도는 좀 자체 제작하고 뭐 비용의 문제라면 뭐 하다못해 뭐 토론 같은 것도 울산 맞아요. 내에서 토론이라든가 그렇죠. 사실 그게 큰 비용이, 출연료는 제가 싸게 받을 테니까 저를 네. 깨알 홍보. 예. 그래서 UBC는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선배님하고 저거 안 들어갔을 뿐이에요. 3분의 1 가격으로 제가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조금 사실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날카롭게 누군가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울산 정치도 정말 매년 해왔던 분들이 4년 뒤에 또 등장하고 4년 뒤에 또 등장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 위원장님도 또 등장하시고 시장 선거 되면 또 등장하시고, 이런 게 지역 언론에서는 뭔가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신인들도 못 키우고 신인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시민들이 정책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는 거고. 네. 네. 저희 한번 해명 방송 하자면 나월통 팟캐스트 조회수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나는 부족해. 나는 예, 생각하는 생각하는 나의 그 기준치가 엄청 기준치가 근데 실제로 앞에 얘기를 다시 되짚어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제가 뭐 지금 CBS에서 나올통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유일하게 울산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사자들을 모여놓고 얘기할 수 있는 방송은 지금 CBS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 훌륭하신 최건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이동호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께서는 이렇게 장을 만들어진 게 상당히
조금 울산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예.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세울정에서 최건 변호사님이랑 오선택 박사님께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네. 활약하시는 거 보면은 네. 왜 이분들에게 진작 이런 자리를 안 만들어 드렸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시거든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되게 두 분 다 네. 말씀을 잘하세요. 네, 너무 잘하셔서 그래서 솔직히- 오센텍 박사님이 저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CBS에도 이득이 되겠지만 분명히 UBC나 MBC나 KBS 등 우리 방송에서 다양하게 출연하고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된다면 그 해당 언론사들도 충분히 저는 이득이 있을 거라 보거든요. 듣고 그렇죠. 계시나요? 네. 이 방송을 토대로 뭔가 신선한 울산에 충격을 주고 그걸 토대로 다른 방송사도 바뀌어진다면 좋겠죠.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이제 효율성이 있을지 얼마나 이게 나타날지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또 한번 PD가 밖에서 또 얘기를 고마 해주는데 고마 나올 또 홍보해. 우리 방송 자생해야지. 네, 그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새마을조례 폐지는 시사 팩토리 나올 통이 아니랍니다. 시소 패턴이 곱하기 네. 나올 통이겠지. 네, 거기서 질문 그대로 이제 김섬 의원이 가져가셔서 새마을조례가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네, 또 깨알 홍보가 잠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홍보해드리는 거고요. 네, 뭐 최건 변호사님도 방송 나가시면 혹시 여기처럼 이렇게 툭 터놓고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저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PD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론 뭐 제가 사실 나가는 게 여태까지는 그냥 뭐 정평 같은 데 인터뷰하면 뭐 이렇게 뭐 법률적인 해석하고 이럴 때는 사실 되게 점잖게 하는데 그냥 좀 사석에 그러니까 이런 좀 편한 방송에서는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재미입니다. 사실 재미가 있어야 듣지. 맞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얘기들에도 그냥 뭐 좀 그들만의 언어로 막 맞아요. 그리고 뭐 본인을 소개할 때도 나는 어려운 가정에서 열심히 자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사실 저는 조금 편하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또 역할이 아닌가. 또 나이도 어중간하니까 너무 또 어르신들도 뭐 그렇게 건방지다고 안 보실 거고 맞아요. 또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안 볼 거고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울산의 언론 지형도 저희가 솔직히 바꿨으면 좋겠고요. 예. 뭐 부울경 전체 다 포함해서도 바꿨으면 좋겠고, 뭐 좀 더 나가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지 않겠나. 이 지하 방송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세 분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지만 뭐 언제든 우리가 불러면 언제든 우리가 와주시고, 불러면 예. 되지. 그리고 고정 게스트로도 언젠가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네. 필요할 때마다 오시라. 국민의힘 뭔 일 있으면 모르겠다. 카톡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첫 시험 방송이지만 청취자들이 듣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취자들이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저에게 뭐 어떻게든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개선할 점 개선하고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본이었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